네, 신주입니다. 미국의 샌디에고라는 지역 들어봤죠? 캘리포니아 남쪽 끄트머리에 있어요. 멕시코 국경에 가까워요. 이 안에 코로나도라고 섬 비슷한 동네가 있거든요. 콜로라도가 아니야. 코로나도야. 바닷가에 둘러싸여 있고요. 경치가 좋아. 그럼 어때? 집값이 비싸질 거 아니에요. 부자들만 모여 사는 작은 동네입니다. 조용하고. 그냥 부자도 아니야. 재력가들이야, 다. 그리고 여기 살질 않아요. 여름 휴가 때나 쓰는 개인 별장들이래. 이 사진은 오션 블레바드 비치 하우스 맨션이라고 딱 봐도 개질이죠? 방만 27개가 있습니다. 집에서 길 잃어버리겠어. 대체 이런 집의 주인은 누구냐? 메디시스라는 제약회사의 CEO인 조나 샤크나이라는 사람이에요. 보톡스 만드는 회사고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대기업 CEO고 2010년에 연봉으로 640만 달러를 기록해요. 애리조나에서 9번째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었대. 옆에는 여친이에요. 딱 봐도 나이 차이 좀 날 것 같죠? 남자가 전 아내랑 이혼하고 만났는데 22살이 어려. 역시 남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싶네. 개 쩌는 사람이라는 거야, 한마디로. 결혼은 아니고요. 동거 중이었고 결혼 계획까지 뭐 있었는지는 모르겠어. 정리하자면 유명 제약회사의 CEO야. 능력 개쩔고 집, 차 다 좋고 제일 비싼 동네에 별장도 있어. 전 아내들이랑 이혼하면서 애 셋 양육권도 다 가져왔거든요. 그만큼 재력이 되니까. 그런데다가 22살 어린 여친이 있다는 거지.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진 사람이야. 매사에 자신감 그 잡채였어요. 근데 54살인 2011년 7월 11일 자기 별장인 오션 블레바드 비치 하우스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무리 돈 명예가 있는 사람이라도 막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날 별장으로 구급차 한 대가 와요. 오후에 6살짜리 애가 집 2층 난간에서 떨어졌대. 하필 얼굴로 떨어진 거야. 이러면 허리도 꺾이거든요. 안면과 척추 부상이 심했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상황이었어. 다행히 빨리 병원에 옮겨지면서 치료를 시작했는데 이틀 만에 이 집으로 구급차가 또 옵니다. 이번엔 새벽이에요. 성인 여자가 창문에 목을 매 죽었다는 겁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냐?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해보니까 이미 시신은 내려져 있었어요. 신고자에게 물어봤지. 그랬더니 이 신고한 사람이 자기가 먼저 발견해가지고 시신 내리고 심폐소생술 시도했는데 결국 죽었다는 겁니다. 대체 이틀 동안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일단 이 집은 집주인이 좀 전에 알아본 대로 미국 유명 제약회사 CEO인 조나 샤크나이예요. 2번 이혼했어. 전 아내들과 낳은 자식 영유권을 다 가져와서 키우고 있었어. 첫째, 둘째는 둘 다 10살 넘었는데 첫 아내랑 낳은 자식이고 죽은 6살짜리 막내가 둘째 아내랑 낳았던 거죠. 그리고 사건 당시 조나에게는 22살 어린 여친이 있잖아. 이 사람이 막내 아들 떨어지고 이틀 뒤에 죽은 여자예요. 이름이 레베카 자하우나 레베카 나레파라고 알려져 있는데 왜 성이 2개냐면은 이 여자도 조나 샤크나이 만나기 전에 결혼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관계가 이렇고요. 레베카가 죽었으니까 이 여자 이야기를 더 해보자면은 가운데 여자예요. 앞뒤로 이제 언니랑 동생. 1979년 3월 15일 아시아계 여자였어요. 미얀마 버마에서 태어나요. 부모 따라 네팔과 독일 가서 살다가 2001년에 미국 애리조나로 들어가서 안과 간호사로 일합니다. 그러다 간호학 공부하는 36살 학생과 결혼해서 9년 정도 같이 살았고 2011년 2월에 이혼하는데 이유가 바람 때문이에요. 레베카가 바람이 났던 거야. 참고로 뮤지컬 레베카 존나 재밌습니다. 그 바람난 상대 남자가 조나 샤크나이인 거지. 이혼하고 얼마 안 돼서 조나 집으로 들어가 산 거예요. 레베카가 애리조나주에서 안과 의사로 일할 때 환자로 왔던 사람이 조나 샤크나이거든요. 이때 만나가지고 2008년부터 둘 다 가정이 있지만 사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각자 이혼하면서 2011년에 조나 샤크나이 집으로 들어갔고 남의 집 애들까지 키우면서 동거를 한 거예요. 조나의 자식들은 아빠의 새 여친이 마음에 들지 않았대. 일부러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해 다녔는데 그중 막내 6살 이름이 맥스거든요. 얘만 레베카의 말을 잘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조나가 여름 휴가를 사건이 일어나는 콜로라도의 맨션으로 가는데 첫째, 둘째는 레베카 꼴 보기 싫어서 가지 않았어요. 맥스랑 레베카 키우는 개 한 마리 이렇게 데리고 간 겁니다. 상황이 좀 이상해 보이긴 하죠. 이러면 자식 입장에서는 엄마가 죽은 것도 아닌데 아빠가 다른 여자 만나면 그게 썩 좋지는 않을 거 아니야. 피하는 게 이해는 돼요. 근데 유일하게 안 피하던 애만 따라갔다가 죽었네? 맥스를 데려간 이유가 얘 친엄마인 둘째 아내가 캘리포니아에서 살았거든요.
별장이 근처니까 휴가 겸 친엄마도 만나게 해줄 뭐 이런 생각이었던 거겠지. 그러니까 결과만 봤을 때 이런 애가 집안에서 떨어져 다쳤고 이틀 뒤에 맥스의 실질적 엄마 역할을 하던 레베카는 목매고 죽어버리니까 뭔가 상황이 확실히 정리할 순 없지만 묘하다고. 거기에 휴가로 캘리포니아 와놓고 조나 샤크나이는 사업으로 만날 사람이 많았대요. 기권 다 데려와서 자기는 일만 하러 다녀. 그래서 사고 난 별장에는 계속 레베카, 맥스만 있다가 마침 독일에 살던 레베카 여동생 이름이 제나인데 언니 만나러 와서 며칠 더 같이 있었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는 조나 샤크나이의 남동생도 와서 놀 계획이었고요. 이게 사건 전까지 있던 일이었어요. 사고 당일날 이야기로 넘어가자면 2011년 7월 11일 별장에 맥스, 이틀 뒤에 죽는 레베카, 그리고 레베카의 여동생 제나 3명 있었습니다. 각자 놀고 있었대요.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았어. 맥스는 키우는 배랑 2층에 있었고 레베카는 1층에서 씻는 중이었대. 동생인 제나는 손님용 방에 있었다는데 이건 지금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이 제나뿐이에요. 제나 말이었던 것 같아. 갑자기 계단 쪽에서 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레베카랑 제나가 나와 보니까 맥스가 2층에서 킥보드 타고 놀다가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이거는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연출된 거예요. 애가 얼굴로 떨어지는 바람에 부상 심했고 샹들리에도 떨어져서 부서져 있었어요. 맥스가 떨어질 때 손에 닿는 거 아무거나 잡았나봐. 그게 샹들리에였던 거지. 근데 무게를 못 견디니까 애 먼저 추락하면서 샹들리에도 선이 끊어지는데 하필 애 위로 떨어진 거야. 추락 충격에 샹들리에까지 맞으면서 파편이 튈 거 아니에요. 여기에 상처가 많이 생겼대요. 레베카와 제나가 바로 911에 전화하면서 빨리 병원에 옮겼는데 상태가 심각했어. 막상 진찰해보니까 출혈 외에도 얼굴뼈, 척추 골절 심해가지고 숨을 잘 못 쉬었고 뇌손상도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생명이 위독하다는 거지. 치료는 이제 병원에서 해야 돼요. 그럼 사고 조사가 남았잖아요. 경찰 왔어요. 근데 현장에 있었던 레베카와 제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봐도 둘 다 각자 다른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애를 보고 있던 상황이 아니야. 소리가 났고 나와 봤더니 애가 다쳐 있었다. 이 말밖에 못하는 거죠. 레베카는 일단 맥스의 생명이 위독하다니까 자기 잘 따르는 유일한 남친 자식이기도 했고 되게 속상해했어요. 자기랑 같이 있다가 다쳤으니까 책임감이 좀 들 거 아니야. 잘 치료돼서 태어나기만 원했는데 이때부터 사건이 너무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틀 뒤에 죽는 레베카의 동생이죠. 제나의 진술로 만들어진 3D 사진인 것 같아요. 맥스의 친엄마가 왔어요. 자식 다쳤다니까. 디나 로마노라고 병원에 찾아왔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듣고 싶을 거 아니야. 경찰에 물어보니까 레베카랑 제나 말 그대로 옮겨주는 거죠. 2층에서 킥보드 타고 뛰어가는 개 쫓아가려고 했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서 난간에 부딪혔고 그대로 떨어진 거래요.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봐. 자기 없는 데서 자식이 이렇게 되면은 이런 정도의 설명은요 웬만해서 믿지 않으려고 해요. 애 엄마는 남편의 여친인 레베카에게 좋은 감정도 아니거든. 근데 자식이 이런 사고를 당한 이상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야. 별장의 난간은 높아요. 아이가 쉽게 넘어갈 수는 없는 높이인데다가 복도에는 두꺼운 카펫도 있어서 애가 킥보드로 속력 내봐야 얼마나 내겠냐는 거지. 애 목은 뭔가에 졸린 흔적도 보였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맥스 엄마의 결론은 레베카가 애 목 조르고 난간에서 떨어뜨렸다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는 증거는 아직 없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짜증날 수 있지만 인지부조화운 엄마의 감정적인 주장으로 볼 수는 있어요. 실제로 떨어지는 샹들리에에 맞아 생긴 자국일지도 모르고 카페트 때문에 킥보드 속도를 내긴 어렵겠지만 또 다른 이유로 떨어질 수도 있긴 하단 말이야. 이거는 레베카랑 맥스가 찍은 사진이에요. 친해 보이잖아. 이 짓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도 병원에서 되게 속상해하고 있었거든. 여기서 하필 사고 다음 날이 레베카 여동생 제나가 출국하고 조나 샤크나이의 남동생인 아담이 오기로 한 날이었다는 겁니다. 맥스가 병원에 갔고 조나와 제나가 간호를 맡았어. 남친과 레베카 여동생이. 레베카는 혼자 별장 청소했고요. 다음 날 동생 제나를 공항에 바래다 줬어요. 그리고 이 공항에서 조나의 남동생이 2살 어린데 선박회사 직원이라 선원 경력이 좀 많대요. 52살입니다. 아담 샤크나이. 만나가지고 별장에 데려온 겁니다. 이게 7월 12일 맥스 사고 다음 날인 거죠. 조나 샤크나이는 아들 간호로 혼자 병원에 계속 남아 있었고 맥스는 치료가 잘 안 되는지 의식이 없었대요. 별장에는 그럼
레베카 그리고 남친의 동생 둘이 어색하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별일 없이 둘이 저녁 잘 먹고 그 뒤로는 각자 친구들도 만나고 그랬대요. 그리고 이날 밤 아직 맥스가 떨어진 지 하루 지난 7월 12일이야. 이 여자가 레베카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맥스의 이모예요. 친엄마 언니지. 맥스 사고로 이야기할 게 있으니 지금 별장으로 오겠대. 근데 레베카는 뭐 맥스 떨어졌지, 정신이 없잖아, 사람들 바래다 주고 데려오고 뭐 이러느라. 아니면은 따로 할 말은 없다고 생각한 건지 여기에 대답은 안 했대요, 문자에. 이렇게 사고 이틀째가 됩니다. 2011년 7월 13일 새벽 6시 45분 별장 마당 건너편에 게스트룸 손님용 방이 있어요. 여기에 조나의 남동생이죠, 이 사람. 아담 샤크나이가 여기 있다가 커피 한 잔 타 먹으려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본체, 본관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 주방으로 가는데 그럼 마당을 지나야 되잖아. 지나다가 레베카 자하우가 자기 방 난간에 빨간 끈으로 목매 죽은 장면을 본 거죠. 아담이 911에 신고하면서 끈을 잘라 레베카 내리고 CPR을 시작했는데 이때 신고 내용이 방송으로도 공개가 됐어요. 이거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해보자고. Clear on emergency, what are you reporting? Yeah, I got a girl hung herself. Okay, sir, is she still alive? You're alive! When was the last time you saw her? Last night. Okay, is she beyond help? I'm compressing her chest right now. Okay, hold on. What the hell? What's What's your name? Adam Shackner. Okay, listen to me. Help is coming right now. 뉴스에 공개됐던 통화 내용이라 중간에 욕도 해요. 원본 들어보면. 근데 이거는 다 잘렸어요. 통화하면서 욕도 하고 반말도 하죠. 쓰러져 있는 사람한테 야 살아있냐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레베카를 여자라고 표현해요. 자기 형의 여자친구인데 같이 있던 사람도 아니야. 형 여자친구도 아니야. 제3자의 인물을 목격한 것처럼 마치 선긋듯이 뭐 이런 식으로 지칭했다는 거야. 이런 건 또 이상한 내용이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자기는 처음 발견한 사람이고 신고하면서 CPR을 했대. 응급처치를 했다는 거죠. 근데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레베카는 이미 사망해 있었어요. 경찰은 레베카의 시신에 나타나는 특징, 시반이나 사후 강직 같은 거죠. 이걸 근거로 레베카가 7월 13일 새벽 3시쯤 사망해서 3시간 50분 뒤가 되는 6시 50분쯤 발견된 걸로 추정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4시간 정도 창문에 매달려 있었다고 보는 것 같아. 여기가 그 레베카 방의 난간입니다. 테라스. 이 사건은요, 맥스의 사고부터 해서 이상한 게 너무 많아. 보통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목을 매려고 하겠냐는 거야. 마치 이게 사망을 광고하는 느낌이거든요. 여기에 매달려 있다는 자체가. 광고하는 이유가 뭐야? 레베카가 억울한 일이 있든 그래서 스스로 목을 맸든 아니면 누가 죽이고 레베카의 사망을 주변에 알리기 위한 목적이든 전시하는 느낌이라는 거지. 경고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를 안에서 보면은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여자가 홀딱 벗고 여기서 뛰어내려 죽으려고 한다는 자체가 너무 평범하진 않거든요. 근데 또 완전히 벗은 것도 아니야. 목에 입고 있던 옷인가 봐. 하늘색 긴팔 티셔츠가 감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입에는 제갈처럼 이 티셔츠 일부가 물려 있었고 매달린 장소가 집 안이 아니잖아. 누구나 볼 수 있는 테라스라는 거지. 공개 처형 같은 느낌이 나요. 손발도 빨간 끈에 묶여 있었는데 이 방법이 특이해. 아래 사진은 사실 이게 여기에 쓸만한 내용의 사진이 아닌 건데 똑같은 방식은 아니고 이게 아무리 찾아봐도 팔 모양을 설명할 수 있는 사진이 이거밖에 없어. 팔만 보는 거예요. 등 뒤로 손목을 묶긴 했는데 손목부터 팔꿈치 여기를 이제 하박이라고 부르잖아. 이 팔뚝 자체를 포개서 묶은 거야. 손목만 포개서는 혼자도 가능할 수가 있어요. 어렵겠지만. 근데 팔뚝을 포개면은 이거는 누가 결박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매듭은 범인의 과거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어. 이 매듭은 주로 배에서 사용한대요. 해군이나 경력 많은 선원이 써서 일반인들은 잘 알지도 못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현장 사진이거든요. 빨간 줄이 저기 묶인 데가 침대입니다. 침대 기둥부터 테라스 밖으로 연결이 돼 있었어. 여기 끝에 레베카가 발과 손목도 묶여 있었고요. 레베카 방에는 손잡이에 피 묻은 칼 2자루가 떨어져 있었고 이게 핵심인데 방문 안쪽 레베카가 방에서 나갈 때 보이는 쪽이죠. 까만 페인트로 낙서가 돼 있었어요. She saved him. Can you save her? 레베카가 그 남자를 구해줬는데 너도 레베카를 구할 수 있냐? 뭐 이 정도의 뜻인 것 같아. 유서라고 보기에는 1인칭 시점이 아니잖아.
그리고 이 문은요, 안에서 당겨 여는 방식이에요. 밀어서 활짝 열게 할 수 있다면은 방 바깥에서도 이 문 안쪽이 보이잖아. 근데 이런 문처럼 안으로 열리는 방향이라면은 이걸 쓰기 위해 무조건 방 안으로 들어와야만 낙서를 할 수 있습니다. 레베카가 죽던 시점에 누가 방에 들어왔다는 거야. 이런 현장 상황과 시신 상태를 볼 때 이걸 자살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는 거지. 당연히 살인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결과가 너무 달라요. 2달 정도 경찰이 조사했어요. 2011년 9월 1일 발표하는데 내용이 현장에서 자기들은 무엇이 발견되는지 보다 무엇이 발견되지 않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는데 제3자의 지문이나 DNA를 찾을 수는 없었고 이틀 전 일어난 맥스 샤크나이의 추락 사건으로 책임감과 죄책감을 참을 수 없던 레베카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이게 경찰 발표 내용이야. 말이 되냐? 맥스의 사고는 정황이죠. 그것 때문일 가능성이 0이라고 할 순 없어. 하지만 100이라고도 말을 못하는 거잖아. 결국 자살이라고 결론 내린 이유는 레베카의 몸이나 현장에서 제3자의 흔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자살로 종결하겠다는 거예요. 이때 맥스는 병원에서 계속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죽은 건 아니었어. 치료 잘 되면 깨어날 수도 있었겠지. 의사가 깨어나도 부상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은 어려워 보인다고 했지만 레베카가 죄책감이 들지언정 죽어야 할 정도는 아닌 겁니다. 그 죄책감도 애를 떨어뜨려서 생긴 게 아니라 도의적인 죄책감이야, 보호자로서의. 맥스의 사고에 속상한 것도 맞지. 근데 그 전까지의 일을 보면은 전날 여동생 공항에 잘 데려다 줬고 남친 동생도 데려와서 저녁 먹고 친구도 만났대잖아.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충격이 심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야. 근데 뭐? 자살? 그러니까 경찰은 지금 레베카가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맥스 사고에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고 사고 다음 날도 아니야. 하루가 더 지난 새벽에 갑자기 자기 방에서 옷 싹 다 벗는 것도 아니라 목에만 일부 감고 지가 집에 재갈도 물리고 빨간 밧줄인지 뭔지를 침대에 묶고 자기 손발을 불가능해 보이는 불편한 자세로 그것도 일반인은 잘 알지도 못하는 선원들의 매듭을 이용해 결박한 다음 죽는 거 구경하라는 식으로 창문 열고 뛰어내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방문의 낙서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는 레베카가 마지막으로 남긴 예술활동으로 이해해야 된대요. 레베카가 직접 썼다는 거야. 근데 유서도 아니고 예술활동이래. 연병을 하는 거지. 침대를 묶었던 그 빨간 줄 사람이 뛰어내리면은 당겨질 거 아니야. 뭐 마찰될 흔적도 없고요. 침대가 이동하지도 않았어. 이런 상황인데 나 같은 무지랭이가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경찰은 자살로 종결했다는 거예요. 종결됐어. 공식적으로 이 사건은 여기서 끝이야. 더 이상 뭐 없어요. 하지만 당연히 레베카의 가족은 경찰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레베카 언니가 메리예요. 그 집에서 분명히 살인이 벌어졌으니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줄 생각이었어요. 사비를 드립니다. 땅에 묻힌 레베카 시신을 꺼내요. 다시 부검하는 거예요. 경찰 발표랑 다른 거야. 두개골에 둔기로 맞아 생긴 상처가 4개나 나 있었거든요. 그치, 산채로 목을 매달 수는 없었을 거야. 이렇게까지 묶어가면서. 제압하고 의식이 없을 때 한 거겠죠. 무슨 자살이야, 자살은. 이게 옳게 된 부검이지. 그래, 안 그래? 범인은 레베카의 머리를 공격해 제압하고 몸을 결박한 뒤 매달은 것 같습니다. 목의 골절도요, 매달려서 생긴 게 아니야. 목이 졸려서 생겼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레베카가 살해됐다고 확신한 언니는 유력 용의자 3명 중 하나를 지목해 재판에 세워보기로 합니다. 그러자니 이미 이 사건은 레베카의 자살로 종결이 돼 있잖아. 일단 경찰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수사하지 않는 한 지금의 증거만 가지고 재판은 열릴 수가 없어요. 이게 어려울 거란 말이야. 어떻게 개인이 혼자서 경찰 조직을 상대하냐? 불가능해. 형사 사건이 맞겠지만 경찰을 움직이긴 힘들 것 같으니까 민사 재판으로라도 레베카의 사망은 자살이 아니라는 인정을 받아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7년간 범인으로 생각되는 사람을 조사해요. 증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럼 용의자 3명이 누구냐? 일단 레베카 언니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디까지나. 첫 번째, 남친이죠. 사망 이틀 전 2층 난간에서 떨어진 맥스의 아빠 조나 샤크나이. 막내 아들의 사고로 혼자 몰래 레베카 탓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조나는 알리바이가 있거든요. 아들이 사고 난 뒤부터 7월 16일까지 계속 병원에만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남은 2명은 누구냐? 두 번째가 당연히 레베카의 시신을 처음 발견해서 신고한 아담 샤크나이예요. 직업이나 정황상 이 새끼가 범인에 제일 가깝긴 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아담은 레베카 사망한 날 다른 건물이었지만 유일하게 레베카와 같은 별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현장 조사할 때 경찰이 이 새끼 컴퓨터 봤거든요? 이날 야동 봤어. 근데 검색 날짜가 레베카 죽기 몇 시간 전이었던 거야. 그리고 이 야동의 내용이 결정적인 것 같아요. 아시아 여자를 속박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지. 레베카는 미국 국적이긴 하지만 버마에서 태어났어요. 미얀마계 미국인입니다. 엄연히 아시아계 여자야. 그리고 속박 이야기 나왔으니까 레베카 몸에 묶여있던 줄 매듭 이거 따져봐야겠죠. 얘 직업이 선원이잖아. 레베카 몸에 묶여있던 특이한 매듭을 할 줄을 아는 새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 레베카 시신을 발견했을 때 CPR 한다고 아까 통화 내용 들었죠. 911에 대답했거든요. 이게 사실이면 레베카 몸에 아담의 DNA나 지문이 남아야겠죠. 없는 거야. 왜 거짓말했냐는 거지. 세 번째, 맥스의 이모 니나 로마노예요. 파란 옷입니다. 이 사람은 사건 전날인 7월 12일 밤 10시 48분쯤 레베카에게 맥스 사고로 할 말 있으니까 찾아가겠다 문자 보냈는데 일십 당했어요. 레베카가 안 보낸 거야. 안 그래도 사고 때문에 예민한데 대답까지 안 오면 열받은 상황일 수 있잖아요. 레베카가 사고 당일 아담과 저녁 먹고 각자 떨어져서 자기 방에 있던 시간에 니나 로마노가 찾아왔을 가능성이 있지. 이때 감정 싸움이 몸싸움으로 변했고 충동적인 우발적 공격으로 레베카가 어떻게 죽은 거야. 그래서 니나가 자기 범행을 숨기려고 현장을 위장해 놨을 수도 있겠죠. 니나는 또 마침 개인 보트가 있어요. 운전도 할 줄 안돼. 그럼 선원들의 매듭법을 알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아담 정도는 아니지만 니나 로마노도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 보여요. 레베카 언니인 메리는 동생 사망 7년 만인 2018년 4월 14일 이 3명 중 하나를 지목해 $10,000,000의 민사소송을 겁니다. 누굴까요? 아담 샤크나이였어요. 그치, 이 새끼밖에 없어. 성공한 제약회사 CEO로 돈 잘 벌던 형과 다르게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결혼한 적도 없고 돈도 모아둔 게 없는 핫하치 그 잡채의 남자였어요. 거기다 형의 여친이 되는 레베카를 처음 만난 날부터 좋아하고 있었대. 이 새끼는 범인이지 뭐 이 정도면은. 그렇다고 형이랑 사이 틀어져 가면서까지 꼬셔볼 생각 같은 건 안 했대요. 법원에서 밝힌 내용이기도 한데 이것만 가지고 범행 동기가 될 수 있냐? 소송을 건 메리의 변호사가 주장하는 아담의 심리 상태, 그날의 상황은 이래요. 2011년 7월 12일 밤 맥스의 사고로 다른 가족은 다 병원에 가 있고 별장엔 레베카와 둘만 있었는데 이날 아담이 뒤틀린 욕정으로 해선 안 될 선택을 했다는 거지. 밤에 야동 보고 나서 칼 2자루, 둔기 들고 레베카 방에 찾아가 머리를 먼저 둔기를 공격해 쓰러뜨리고 칼 손잡이로 성추행을 했다는 겁니다. 뭘로 증명하냐 이 말을. 레베카 방에서 칼이 발견됐잖아. 이 칼에 레베카 생리혈이 묻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이야기가 왜 이제 와서 처음 나오냐? 경찰이 알면서 무시해왔던 증거야. 티셔츠로 재갈 물려 입 막고 팔과 발목을 결박한 것도 성추행 때문인데 레베카가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아담이 충동적으로 목을 졸라 죽였다는 거지. 시반도 등에 주로 나 있었어요. 시반이라는 게 뭐냐? 사람 죽으면 순환하고 있던 혈액이 멈출 거 아니에요. 심장이 펌프질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액체 성질 그대로 가장 신체의 아랫부분에 고여 이게 굳어서 피부 밖으로 보이는 게 시반이야. 이게 등에 있다는 게 무슨 소리야? 신체의 가장 밑부분이 등이었다는 거잖아. 레베카는 등이 바닥에 닿아 있었어요. 천장을 보고 죽었다는 거야. 매달려서 죽은 거면 시반은 발 쪽에 나와야겠지. 등에 난 시반은 범인이 죽이고 매달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성추행하다 죽인 뒤 자살로 현장을 위장했다는 게 레베카 언니의 주장이에요. 이 사람 말대로 아담이 범인이면 문에 쓴 낙서도 아담이 했다는 건데 이러면 이게 좀 해석이 달라져요. 레베카는 맥스를 구했다. 조나, 형, 너는 레베카 구할 수 있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핫하치 열등감 덩어리인 동생이 마치 형에게 경고하는 도전장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담이 쓴 게 맞는지 필적 대조해봐야 될 거 아니야? 아래에 있는 사진이 아담이 어딘가에 서명했던 필체거든요. 자세히 보면 A를 보세요. A, S 이런 것들이 좀 각도가 비슷해요. A 같은 경우는 거의 똑같을 지경이야.
경찰은 레베카가 썼다고 했지만 A만 봐봐요, 여러분. S는 좀 뭐 그럴 수 있다 쳐. 빼박이야. 그럼 이런 주장을 법원에서는 어떻게 봤냐? 아담 샤크나이가 레베카 자하우 사망에 책임이 있다면서 언니인 메리에게 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레베카가 살아있었다면 그동안 가족에게 보냈을 경제적 지원금인 17만 달러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좋았어. 민사재판으로 이렇게 나온 거야. 이런 판결 나왔다고 아담이 감옥에 가진 않아요. 하지만 소송 결과로 보자면 이건 법적으로 아담이 레베카를 죽인 새끼를 인정한 거지. 빵에 보내려면은 형사재판을 해야 돼. 민사는 개인 간의 의견 차이인 분쟁에 가깝고요. 형사재판이 나라 법을 어겼는지를 따지는 건데 이 형사재판을 하려면 경찰이 재수사부터 해야 되고 검사가 이 조사 내용이 타당할 때 기소해서 재판을 여는 겁니다. 근데 경찰이 이제 와서 재수사를 하겠냐? 이미 종결했는데 잘못을 인정하면서까지 사건은 이대로 끝인 거예요. 사건이 여기까지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 남아있어요. 이것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2011년 미국에서 일어난 레베카 자하우 사망사건 파일이었어요. 네, 관련된 이야기 차례인데 중요 인물 3명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일단 경찰이 좀 병신인가 싶을 정도로 수사를 허술하게 했고요. 대충 끝낸 것 같잖아요. 왜냐? 피해자가 아시아계 여자기 때문이 아니냐는 거야.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 인종차별이 들어간 사건일 수가 있다는 거야. 생각해보면 남친도 행동이 좀 이상하죠. 조나 샤크나이가 뭐 보통 성공한 사람이야? 지네 지역에서 재산이 9등인데 이게 동네라고 해서 뭐 제가 사는 신림동 같은 크기가 아니에요. 미국의 한 주, 애리조나에서 9등이라는 거야. 우리나라 9등 같은 개념이죠. 그 정도 재력을 가진 회사 CEO가 정재계에 연줄 하나 없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충분히 자기 능력으로 경찰에 영향력 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친이 죽은 사건을 이따위로 수사하게 놔두냐고. 이 사람도 좀 손익을 따졌을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사업가 마인드지. 회사 대표의 여친이 살해당한 것보다 자기 선택으로 혼자 죽었다는 결과가 회사 리스크에 좀 도움이 되진 않았을까. 그나마 좀 이렇게 막는 게 주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기 아들도 병원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게 더 중요하겠지. 그래서 신경을 안 썼을 수도 있고 어쩌면은 헤어질 궁리를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 애초에 여자가 돈 보고 접근했던 거라면 같이 살았으니까 뭐 사실혼 이지랄 하면서 위자료 뜯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던 시기는 아니었을까 싶어요.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뭐 자기만 알겠지만 너무 아무 행동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사건 중간에 갑자기 사라져버렸는데 이틀 전에 사고 난 맥스 샤크나이 이야기까지 해보자면은 얘가 결국 5일 만에 병원에서 사망해요. 그럼 범인이 누구냐? 이것도 못 밝혀냈거든?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이거 정황상 사고가 좀 유력한 것 같아요. 누가 저지른 사건이 아니라는 거지. 레베카랑 동생이 이때 각자 자기 할 일 하다가 애 떨어지는 소리 듣고 나와본 거라잖아. 둘 중 누군가가 범인이라면 2층에 올라가서 놀고 있는 애 잡아 던지고 주변에 묻었을 지문이나 뭐 자기 흔적 이런 거 다 확인하고 다시 자기 방 들어갔다가 소리 듣고 막 나온 척 해야 되거든요.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지. 여기를 일반 가정집으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방이 27개나 딸린 큰 집이야. 소리 듣고 나온 척 할 수 있는 이동 거리가 안 나와요. 그리고 뭐 양보해서 자기만의 확인되지 않은 방법을 썼다 쳐도 일단 범행 동기가 없어. 갑자기 그래야 할 이유가 뭐냐는 거야. 이게 없어. 아무래도 좀 킥보드 타다가 강아지랑 엉켜서 떨어진 게 아닐까 이런 게 좀 유력하고요. 레베카의 사건과는 좀 별개의 사고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 레베카를 죽인 범인으로 유력한 아담 샤크나이 2018년에 민사재판 지고 항소합니다. 다음 재판 준비 중이었는데 샤크나이 집안을 담당하는 보험회사가 갑자기 레베카 가족에게 6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는 거야. 먼저 가족이 이걸 받아들인 거야. 레베카 가족이. 그래서 합의했어요. 그리고 항소 재판이 취소됩니다. 조나 샤크나이는 자기 여친이 동생에게 살해됐다고 보이는 상황인데도 동생 편에 섰어요. 레베카는 아시아권 문화에서 자란 여성이라 그런 환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나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래. 레베카는 자기 아들 사고에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꼈고 그 이후로 목숨을 끊은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사실이든 아니든 CEO가 이딴 말 해버리면은 회사 주식이 떡락할 수밖에 없겠죠. 이 일로 경영부진이 왔는지 3천억에 회사 팔았고요. 지금은 존재해요. 다른 곳에서 인수했으니까. 조나 샤크나이는 그 뒤로 뭐 조용히 사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 별장도 내놨는데 뭐 잘 안 나가는지
부동산에서 몇 번 내놓고 뭐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다가 다른 사람이 지금 사가지고 쓰는 집이 됐고요. 그렇게 끝난 사건입니다. 여기까지예요.